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제 건설업이 특히 일용직 일자리가 씨가 마르고 있는 이 건설업 현장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건설업의 일자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일용 근로자, 즉 하루의 일당으로 일하시는 현장 근로자의 일자리가 급격히 이제 수요가 이제 줄면서 이제 공급이 줄면서 수요는 좀 많아지는 그런 상태,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건설업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비중이 큰 산업인데요. 과거에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 현장에서 일자리를 찾곤 했는데, 요즘에는 일이 줄어들어서 아예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실제로 건설업 고용 감소에 관한 수치 통계를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건설업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의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는 대략 53만 5,679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년 동월 대비 19%가 감소한 거거든요. 대략 12만 5,297명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이제 건설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었다는 뜻이고, 일자리 감소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2025년 통계청 자료에 또 따르면 건설 취업자 수가 19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8.7%가 감소한 거고요. 그렇게 2025년 1월 통계에서는 건설업 고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만 9천 명이고 9개월 연속 감소라는 기록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용직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업 자체, 이런 산업 자체에 이제 사무직도 있고 거기에 다양한 이제 부서에 일하시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이제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렇게 과거에는 월에 100만 명 이상이었던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가 40년 만에 9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고,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가 겹친 거죠. 그렇게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건설 경기의 침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제 투자 감소와 공사의 어떤 수요가 계속 하락하고, 그리고 인력의 수요도 축소로 이어지는 것과,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금리의 상승으로 이제 PF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부동산 건설업의 특성상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마진율이 없다면 당연히 착공을 하지 않는 것인데, 서울 아파트 공급이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여러 규제와 제한 사항이 많아서 삽을 뜰 수 없는 것과,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을 갔을 때 건설사 입장에서 공급을 늘려도 그걸 받을 수요가 없다는 것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중금리가 6%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반증하는 거죠. 또한 산업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최근 건설업에서도 기계화나 자동화나 전문 정규직 위주의 구조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단순 일용직 직원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맞고, 그렇게 단기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경기 변동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일부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업과 이제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산업들이 있죠. 그렇게 또 당연히 그 산업에서 나타나는 일자리로 인한 소비가 서비스업으로 이어집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서비스업이나 호텔, 레저, 음식점 등 이 소매업체들, 비제조업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한 축이 무너진 것이고,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건설업의 고용 감소는 일용직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전체 노동시장에서도 건설과 제조업이 취약해지면서 전반적인 이 고용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보면 15세에서 29세의 고용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건설업 감소가 다른 연령대 일자리와 결합해서 이 총체적인 고용 저하로 이어지는 거고요. 체감 현장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의 최대 규모의 일용직 채용 장소라고 이제 유명한 남구로 그쪽 일대의 일용직 시장이
하루에 이제 수백 명 정도만 모이는 상황으로 떨어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모여서 이분들이 다 이제 일터로 가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300명, 400명 수준밖에 모이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그 간택받아서 이제 선택받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어떤 목수 근로자분이 이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이 줄어들어서 일이 거의 없다고 증언을 하기도 하고, 뭐 하루 일하는 날도 한 달에 10일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새벽 일찍 나가서 줄을 서서 일거리를 받으려고 해도 자리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도 허탕치고 돌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2025년 기준에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또 이제 전체의 14.7에서 뭐 14.8%에 달했다고 하고, 전체 건설 근로자의 약 156만 400명 중에 이제 뭐 대략 30만 명 정도가 외국인 근로자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공식적인 통계인데, 그렇게 공식적인 통계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이제 거의 20%에 준하는 그 외국인 비중이라고도 체감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공식적인 과거와 비교를 하면 이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 11.8%였던 것이 이제 25년에 대략 14.7에서 뭐 14.8%로 지속 증가 중이기도 하고,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증가한 실제 수치는 건설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또 현재 규모의 노동력이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계산의 근거로도 해석이 되고요. 뭐 이런 현상이 당연한 거기도 한데, 건설 현장은 육체 노동이 많고 위험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국인 근로자 지원율이 또 낮기도 하고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있긴 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장 노동력을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리고 뭐 실제로 국내 노동자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건설업이 이제 뭐 이런 일용직에 대한 하청을 줄 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노동자보다는 외국인을 선호하기도 하죠.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상당수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국내 노동 수요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물론 일을 할 수 없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은 이 우리나라의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그렇게 일자리 감소가 일용직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계 유지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그렇게 일용직의 가장 큰 문제가 고정 수입이 없다는 점인데요. 일감이 없어지면 바로 소득이 사라지는데, 이를 대비해서 마련된 안전망인 실업급여 등도 존재하긴 하지만 계속된 실직 상태에서는 충분히 보호가 되지 않겠죠.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는 매일의 출근과 일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하락기에 충격을 고스란히 전방에서 다 받고 경제적 불안정이 가속화되면서 대출이나 소비가 감소하고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건설업 일용직은 취약층이나 저소득층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인데, 일감의 감소는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해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이것은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기 전반적인 부분에서 산업이나 그리고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이 재편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고용 패턴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한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결국 일용직 감소가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취업자 수 구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통계청 자료에서도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반면 일용직과 임시직 감소 경향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변화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 경기가 회복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기존의 경기를 넘어서 부동산의 금리, 또 투자 리스크 전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존 통계 현황을 또 보면 단기간의 회복 가능성은 낮고 중장기적인 구조 변화와 경기 전환이 요구되긴 하지만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건설업 일용직 일자리 감소는 수치상으로도 명확한 구조적인 변화인 건 맞고요.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가 질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당장의 고용 위기를 넘어서 사회적 안전망 또 저소득층의 생존 문제와 얽혀 있다고 하면 단순히 일감이 없다를 넘어서 구조적 고용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지만 그게 또 쉽진 않겠죠. 오늘은 이렇게 건설업 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